하나밖에 없습니다. 청와대를 옮겨서 1조 원이 낭비가 되든 전쟁이 나든 중국과 러시아와 척을 지게 되어 100조 원의 손실을 보든 일본 강제노동의 피해자와 위안부 할머니들 그리고 국민 전체가 일본에게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든 내할 바 아니라는 것이 저들의 태도입니다. 이들의 대표가 윤석열입니다. 여러분, 이 자를 그냥 둬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보십시오. 윤석열과 그 일당은 미국에게 도청을 당해도 사과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국의 불법적 행위를 두둔합니다. 국민의 명령이 아니라 바이든의 명령에만 복종하고 있습니다. 조공외교의 끝판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핵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장치를 나라 안으로 끌어들이지 못해서 안달났습니다. 핵무기를 가져오면 핵전쟁의 위협이 사라집니까? 핵이 무서워서 핵을 쓰지 않는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는 겁니까? 이런 걸 보면 윤석열은 바보임에 틀림없습니다. 미국은 아름다운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의 대외적 패권 정책으로 수많은 나라의 시민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지나온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러와의 전쟁을 내세워 아무런 죄도 없는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고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며 이라크를 침략했습니다. 이라크에 대량 살상 무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전 세계를 향해서 거짓말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1973년에는 미국 칠레의 민주정부를 전복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이 쿠데타 세력을 뒤에서 지원해준 나라가 아름다운 나라 미국입니다. 국민의 자발적 선택으로 들어선 민주정부를 자기네 나라 이익과 충돌한다고 전복을 기획하고 실행에 옮긴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칠레는 군사 쿠데타 이후 17년 동안 군사 독재가 이어져 3,000명이 넘는 민주 인사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뿐입니까? 베트남을 상대로 침략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 전쟁으로 수백만의 베트남인들이 죽고 다쳤습니다. 지금도 그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금까지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이런 나라가 아름다운 나라입니까? 이런 미국을 무조건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 바로 윤석열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 합니다. 평화의 길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미국 사람 모두가 다 이런 미국의 행태를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반대운동에 나서고 있는 시민들도 상당합니다. 이들의 목소리가 더 커져야 합니다. 여러분, 윤석열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뭐죠? 단어 두 글자. 예, 자유입니다. 사실은 우리도 윤석열도 원하는 게 자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식한 윤석열은 자유의 뜻을 모르고 있습니다. 자유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스스로 자기의 삶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나라에 굽신되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굴종입니다. 일본이 원하는 대로,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하는 나라가 자유의 나라가 아니라 노예의 나라입니다.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자유롭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원하는 결정을 스스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만 열면 자유를 외치는 윤석열이 꿈꾸는 나라는 노예의 나라입니다. 우리더러 노예의 나라에서 노예처럼 살라고 윽박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다운 자유를 꿈꾸는 사람들은 모두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자유의 나라다. 자유의 나라에서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에 동의하는 시민들은 모두 일어서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진정한 자유를 외치는 시민들을 탄압하고 적으로 규정합니다. 간첩이다, 좌파다, 이런 딱지를 붙입니다. 이런 자를 그냥 둬야 되겠습니까? 속히 끌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길까요? 윤석열이 이길까요? 우리가 이기죠?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그게 역사의 순리입니다. 매주마다 이렇게 촛불을 드는 시민들이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시민을 가진 나라는 지구상에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승리해서 윤석열과 그 일당을 몰아내고 참된 자유의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구호 하나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노예의 나라를 획책하는 윤석열과 그 일당을 몰아내자! 일본과 미국 군국주의에 굴종하는 윤석열과 그 일당을 타도하자! 고맙습니다. 예, 영상 보셨지만 어떠셨습니까? 예, 희대의 매국노라고 합니다. 예, 역사상 어떻게 이런 매국노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 답답하죠. 다들 아시지만 지난 26일 예,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되었었습니다. 국빈 방문이라는 형태로 진행이 되었었죠. 그런데 이번 이제 정상회담을 위해서 윤석열이 무엇을 했었죠? 기억나십니까? 한일 강제동원해법, 굴욕적인 동원해법을 이 정부가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국빈방문 형태의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이 되게 되었었죠. 결국엔 미국이 원하는 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결국엔 일본과 미국에게 나라를 바치는 꼴을 이 정부가 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냥 우리 여기 계신 분들하고 잠깐 얘기 나누는 시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처음 해보는 건데요. 서울에 사는 것처럼 현장에 계시는 우리 여기 참가하시는 우리 시민분들과 잠깐 대화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 여러분들 계시는데 그냥 뭐 이렇게 부담 갖지 마시고 소신 있게 그냥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한번 얼굴을 몇 번 뵀었는데요. 그동안 이번 주 한미 정상회담도 좋고 관련해서 좀 보면서 어쨌든 우리 이 어떤 좀 마음을 느꼈었는지 심정 이런 거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좀 잠깐 소개해 주시고 얘기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뉴스를 보던 어떤 매체를 보던지 간에 답답한 마음들이 굉장히 많고 저는 일단은 나라를 팔아먹은 그런 매국노라는 생각들이 굉장히 강해서 굉장히 마음이 답답하고 때로는 이것 때문에 두통도 막 생길 정도예요. 그래서 이게 빨리 어떻게 해결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오래 유지될 것 같기 때문에 함께 힘을 합쳐서 오랫동안 버티는 것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하겠다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 많으시고 함께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걸 보다 보니까 여기 오신 분들, 참가하신 분들 중에 제일 연장자이신 것 같아서 잠깐.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가슴이 진짜 답답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또 서울로 가서 같이 막 이 마음에 억울하고 막 속이 타는 거를 갖다가 풀어보고 그랬는데 오늘은 몸이 좀 아파서 가까운 데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이제 서울 이렇게 열심히 좀 다녀셨던 것 같아요. 예, 같은 서울이든 지역에서 촛불을 들든 다 같은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예, 어디서든 이 윤석열을 끌어내리기 위한 촛불에 꼭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좀 거의 저희 자주 이렇게 열심히 참여하고 계신 우리 부부신데요. 얘기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공단에 사는 임성욱입니다. 매주 와이프랑 참석하고 있는데요. 요즘 윤석열 보면 뭐 못한 게 너무 많으니까 뭐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지금 나라 팔아먹는데도 가만히 있잖아요. 이 나라가 언제부터 나라 팔아먹는 사람을 용인하는 나라가 됐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까지 뭐 보수니 뭐 진보니 하면서 자기 정치색들 띄어내고 각자의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 이 나라 팔아먹는 사람입니다. 나라 팔아먹는 사람한테 진보 보수가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다. 모두 이제는 일어날 때가 됐습니다. 이제 윤석열은 이번에 누구를 어제 치우친 이런 정치인이 아니라 그냥 죄인입니다. 모두 일어나서 몰아냅시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그 전에도 한번 뵀던 것 같긴 한데 잠깐 혹시 얘기 잠깐 해주시고요. 혹시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혹시 기억 남는 거 혹시 있으시면 관련해서 한번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대동 사는 신정훈이라고 합니다. 쪽팔려서 못 살겠어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이제 화병 걸려 죽을 것 같아서 소리라도 외치고 싶어서 집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그 가이든 앞에서 이제 같이 만찬 자리에서 노래 부르는 장면이 기억이 났는데요. 뭐 잘했다고 막 기사 써주는 언론들 보면은 되게 좀 많이 어이없고 화가 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가이든 앞에서 재롱 떠는 거로밖에 안 보였거든요. 그래서 더 어이없고 막 화나고 참담하고 그런 심정입니다. 더 이제 많은 분들도 저랑 같이 저처럼 이제 속 답답하고 화나고 쪽팔리고 그러시면 나와서 같이 좀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디요? 네, 김경림님. 아니 저 시키시면은 무슨 얘기를 할까 잠깐 고민했었는데요. 그 윤석열의 행태를 1년 가까이 지켜보면서 참 더 이상 저희가 기대할 게 없잖아요. 예, 근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건 윤석열을 보면서도 이렇게 침묵하는 국민들, 이웃들 보면서 되게 그게 너무 안타깝고 답답하더라고요. 저희가 힘을 더 모으면 정말 나라가 더 나락으로 떨어지기 전에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안타까운 마음에 그러니까 제 프사에도 있는 내용이거든요.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역사는 이렇게 기록할 것이다. 이 사회적 전환기의 최대 비극은 악한 사람들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다. 그리고 엘버트 아인슈타인이 또 한 이야기인데 세상은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에 의해 멸망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며 그들을 지켜보는 사람들에 의해 멸망할 것이다. 제가 이 글을 푸사에 올려놓은 거는 그러니까 저도 토요일마다 매주 집회에 참여하는 게 쉽지만은 않거든요. 뭐 집안 대소사도 있고 뭐 이러니까 쉬고 싶을 때도 있고 몸이 힘들 때도 있고. 근데 제가 한 주라도 침묵하면 그만큼 더
윤석열을 몰아내는 게 더욱더 지연될 것 같아서 그리고 저희 아이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어린이집 교사인데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생각하면 한 주라도 안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침묵하는 국민들이 다 같이 좀 힘을 모았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많아지고 그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정말 소리치고 울부짖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오늘 이렇게 현장 인터뷰를 하게 된 이유는요. 그동안 시민 발언 요청 이렇게 하면은 잘 이렇게 부담스러워서 못 하셔가지고 오늘 이런 형태를 한번 진행했는데 말씀 다 잘하시네요. 근데 왜 발언들은 안 하시나 몰라. 계속해요, 이 시민 발언. 네네. 이렇게 아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형식으로. 아, 고맙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말씀도 잘하시고 진짜 이 정부에 대한 이 분노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진짜 이거 저희 여기 참여하신 분 말고도 정말 그 윤석열 정부에 대한 이 분노가 사실상 계속 끓고 있는 분들 많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직 나오고 계시진 않지만 결국엔 어느 순간 결국 저희와 함께 촛불을 들고 윤석열 퇴진과 타도를 위해서 함께 촛불을 들 날 얼마 남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이 자리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구호 한번 외치고 다음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친일 친미 4대 매국노 윤석열을 몰아내자! 외교가 아니라 조공을 바친 윤석열을 몰아내자! 민생은 파탄, 미국엔 파격! 윤석열을 몰아내자! 입만 열면 전쟁 도발, 외교 참사, 윤석열은 퇴진하라! 예, 노래 같이 부르면서 힘차게 빛게 흔들면서 같이 한번 노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촛불 시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독립군의 그런 마음으로 함께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대한국 독립군의 백만 형사야, 조국의 부르심을 네가 아느냐. 삼천리 삼천만의 우리 동포들 건지 너와 나로다. 나가 싸우러 나가. 나가 싸우러 나가. 독립군의 자유종이 물릴 때까지 싸우러 나가세. 원수들이 강하다고 겁을 낼 건가? 우리들이 약하다고 낙심할 건가? 정의의 날쌘달이 비치는 곳에 이 길이 너와 나로다. 나가 싸우러 나가. 나가 싸우러 나가. 독립군의 자유종이 물릴 때까지 싸우러 나가세. 너 살고는 독립군의 용사가 되고 나 죽으면 독립군의 권력이 되니 동지야 너와 나의 소원 아니냐. 인맥이 너와 나로다. 나가 싸우러 나가. 나가 싸우러 나가. 독립군의 자유종이 물릴 때까지 싸우러 나가세. 압록강과 도망강을 뛰어 건너라. 악독한 원수물이 쓸어 몰아라. 잃었던 조국 항상 회복하는 날 만세를 불러보세. 나가 싸우러 나가. 나가 싸우러 나가. 독립군의 자유종이 물릴 때까지 싸우러 나가세. 나가 싸우러 나가. 나가 싸우러 나가. 독립군의 자유종이 물릴 때까지 싸우러 나가세. 싸우러 나가세. 여기 경찰 관계자분 여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오셨던 것 같은데 여기 그 앞에 그 현수막이 보이실 텐데 원래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원래 세우려고 했었습니다. 아 그런데 약간 착오가 있는 바람에 다음에나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전쟁을 부르는 매국노 윤석열을 몰아내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림이 어떤 그림이죠? 예, 윤틀러입니다. 윤틀러. 전쟁광 윤틀러. 이번 그 정상회담 과정을 통해서 그 이제 발표한 그 워싱턴 선언 내용을 보자면 우리가 또 저 미국의 전쟁 동맹에 저 거의 노예 계약을 맺는 거구나 이런 사실 솔직히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한반도를 진짜 전쟁의 구렁텅이를 지금 모르고 끌고 들어가는구나 라고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요. 한번 오늘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보면서 관련해서 이제 발언을 하실 분을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촛불시민 우리 유조님 모시고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지난 26일 윤석열과 바이든이 한미 정상회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 정상회담의 내용을 보면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 그리고 워싱턴 선언을 합의했다고 합니다. 합의한 내용이 어떻습니까? 한국은 미국의 요구대로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4대 매국 선언 아닙니까? 러시아를 규탄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내겠다고,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겠다고 대북 적대 정책을 또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윤석열은 미국과 공모해 다시 한번 확장 억제 강화를 천명하였습니다. 미국도 윤석열의 대북 적대시 행보를 멈출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멈추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윤석열이 한국을 미군의 전쟁 돌격대로 청구했다는 것입니다. 경제는 어떻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도 살겠다고 중국과 손을 잡았습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살겠다고 중국과 손을 잡았습니다. IMF 총재도 미국을 벗어나서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유독 이 머저리 윤석열은 또 한미 정상회담에 가서 우리나라 경제를 통째로 조공하였습니다. 시민 여러분, 윤석열은 대통령을 떠나서 어느 나라 국민입니까? 미국이 도청 범죄를 일으켜도 신뢰가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개소리로 면죄부를 주고 일제강점의 치욕과 만행의 역사를 잊고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와 강제 노동 피해자가 아직도 일본의 사과를 요구하는데도 100년 전 일로 일본이 무릎 꿇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 전범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한국 기업이 내게 만들겠다고 합니다. 윤석열에게 주적은 북한입니다. 중국도 러시아도 적이고 미국과 일본은 상전입니다. 윤석열에게는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이고 오로지 상전의 눈치만 해보는 미국과 일본의 청독이 아닙니까? 윤석열은 매국노입니다. 근데 이 매국노가 대통령입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있는 한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반드시 끌어내려야 합니다. 구원봉에 쳐봅시다. 나라 팔아먹는
희대의 매국노 윤석열을 몰아내자! 미국의 전쟁 돌격 때 자처하는 윤석열을 몰아내자! 지금 윤석열 정권은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권의 위기는 윤석열이 전쟁에 더욱 집착하게 만들 것입니다. 또한 종북놀이 공안 탄압에 더욱 몰두할 것입니다. 최근 대진 민심이 급격히 확산하는 데서 희망을 봅니다. 윤석열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졌습니다. 촛불이 국민이 나서면 윤석열을 몰아내고 한 줌도 되지 않는 적폐 세력까지 완전히 청산할 수 있습니다. 촛불이 이깁니다. 우리 함께 촛불을 들고 윤석열을 몰아내는 애국의 길, 우리 아이의 미래를 열어가는 희망의 길을 같이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수원 시민 여러분, 반드시 윤석열을 몰아냅시다. 감사합니다. 정말 힘찬 발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깜짝 놀랐는데 누가 들어오시길래 몰랐는데 조용히 바카스 한 박스를 이렇게 놓고 가시더라고요. 예, 우리 애국시민, 우리 촛불을 함께 응원하시는 분이 좀 주고 가신 것 같습니다. 제가 잘 아는 분한테 이제 듣기도 했었는데요. 윤석열이 미국에게 요구한 게 있었다고 합니다. 요청한 게 뭐였을까요? 국지전입니다. 국지전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했었다고 합니다. 예. 네. 그동안 해왔던 이 선제 타격 이런 발언들이 그냥 했던 발언들이 아닌 것입니다. 국지전을 통해서라도 뭔가를 윤석열이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것이 사실상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도 이거 하고 있는 이런 전쟁 동맹들, 그리고 미국 스스로, 우리나라 정부가 스스로 미국과 일본의 하위 동맹, 하위 개념에 들어가는 사실상 미국과 일본을 상전으로 떠받쳐 모셔야 되는 이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게 그냥 생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들은 정말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범죄, 그리고 김건희의 범죄,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정권을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도 국지전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에게는. 그래서 미국에게, 저희는 다들 아시겠지만 전시작전권이 없습니다. 전시작전권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의 최소한의 그런 북에 대한 군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국지전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미국에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예, 끌어내려야 되겠죠? 국지전이 전면전쟁이 될 수 있습니다. 한반도에 다시 한번 전면전쟁이 일어나면 단순히 남북 간에 싸우는 일이 아닙니다. 진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지금 세계가 매우 군사적으로 매우 불꽃이 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 가운데 우리 한반도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전쟁을 반대하고, 그리고 지금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최소한의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우리 꼭 윤석열 끌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하실 수 있죠? 네. 다음은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저께 그 태영호 의원 사무실로 가가지고 우리 대학생들이 항의 방문을 좀 진행했는데 관련한 영상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4.3 사건은 명백히 평양 중앙의 지시에 의한 남로당 제주도당의 결정으로 일어났습니다. 4.3 분쟁 관련해서도 북의 지시가 있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제주도민들을 그렇게 매도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말도 안 되는 행위를 벌였습니다.
저보고 사과라고 하니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이런 자가 강남의 국회의원입니다. 아마 강남이 아니었으면 국회의원 되기도 아마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학생들이 한 12명인가요? 그래서 지금 체포돼서 지금 이제 경찰서에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석방탄원서입니다. bit.ly//고요. 그다음에 태영호 사태 애국대학생 석방탄원서를 바로 이제 쳐서 그 접속하시면 그 탄원서 기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안 하신 분들 계시면 꼭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엔 그 영국에 있을 때 대사를 하다가 결국에 범죄를 저질러서 국내로 들어온 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에 대한 얘기도 사실상 있고요. 이런 자가 그렇다면 이 범죄자라면 이 국제 그 관련한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도를 다시 이제 부부를 해줘야 되는 불구하고 국내에 있으면서 결국에 국회의원까지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이 그러고 있죠. 근데 이 4.3이든 이런 망반들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한 아무런 제대로 된 징계 뭐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제재. 태영호를 사실상 비호를 하고 있는 국힘당에 대해서 저희가 뭐 한마디 안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그거 한번 같이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영호 비호하는 국힘당은 해체하라! 망원제조기 태영호는 국회의원 사퇴하라! 네, 혹시 앞에 나와서 오늘 뭐 이 발언 하고 싶다 하신 분은 좀 있으면 이제 끝나는 순서가 돼가니까요. 꼭 저한테 와셔가지고 얘기를 해주시고요. 네, 예, 벌써 한 거의 20년이 아니라 한 15년 돼가나요 지금 벌써. 진짜 전 이제 고 노무현 대통령이 하셨던 발언처럼 우리가 우리의 갈 길을 우리가 스스로 정하고 갈 수 있었다면 단순히 기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윤석열이 하는 짓은 단순히 기대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바치는 거죠. 나라를. 그랬다면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위치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부분에서 한 일화가 있는데요. 일화라기보다는 김대중 정부에서 이제 남북관계 물꼬를 열었죠.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요. 첫 정상회담이었고 이후에 그 과정에서 합의했던 게 개성공단이었습니다. 이 공단을 이제 추진했던 것이 노무현 정부였고요. 노무현 정부에서 에 대해서 미국이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요. 개성공단을 하지 말라였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추진했죠. 예, 미국이 요구했어도 그걸 진행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남북의 매우 상징적인 경협의 매우 상징적인 대표적인 것이 이제 개성공단이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지난 과거를 좀 다시 돌아봤지만 이 정부와 너무 대비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봤던 것 같습니다. 혹시 뭐 발언하고 싶으신 분은 없으신 거죠? 없으신 것 같네요. 아까 현장 인터뷰를 좀 하셔가지고 예, 없는 걸 알겠습니다. 네, 사실상 뭐 거의 이제 마무리고요. 광고입니다.
네, 앞에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이것 때문에 좀 바꿨는데요. 5월달 수원 촛불 일정이고요. 네, 다음 주인데 다음 주는 수원 촛불을 한 주 쉬기로 했습니다. 여기저기 좀 주변에 좀 이제 여쭤보니까 어린이날과 이제 어버이날이 이렇게 좀 이제 앞뒤로 있다 보니까 가족 이제 행사들이 많이 잡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음 주 한 주는 좀 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그리고 5월 20일은 예, 전국 촛불입니다. 그래서 또 같이 서울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번 5월 달에는 이제 17차, 18차를 이제 수원역에서 지나가고 20일 날 서울로 올라가게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같이 이제 좀 뭐랄까 이제 다들 아시는 노래인데 상록수입니다. 예, 상록수를 좀 같이 부르려고 하고요. 보시면 아시지만 우리 고 노무현 대통령이 불렀던 노래에 기타 치면서 불렀던 노래 기억나시죠? 거기에 나중에 가수 양희은님이 이제 같이 이렇게 작업을 나중에 해가지고 이제 했던 노래입니다. 같이 상록수 부르면서 좀 이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은 좀 짧은데요. 예, 촛불이 결국 이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그 상록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없는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윤석열이 취임한 지 이제 1년이 돼갑니다. 아시죠? 1년 동안 나라를 이렇게 다 망쳐놨습니다. 예, 다음 이제 5월 13일의 촛불에는 윤석열 이제 대통령이 된 지 이제 1년을 맞이해서 관련한 이제 좀 같이 내용과 그리고 이제 5.18 민중항쟁이 이제 43주년이 이제 또 얼마 남지 않은 날이기도 합니다. 그때 그래서 같이 좀 그런 것들을 같이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좀 이제 오늘 자리 마무리하면서 구호 한번 외치고 행진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지 자리에 일어나서 좀 구호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을 부르는 매국노 윤석열을 몰아내자! 나라 주권 팔아먹은 윤석열을 파면하자! 대한민국 파괴자 윤석열 국민이 탄핵한다! 민생 파탄, 민생 외면 윤석열을 몰아내자! 민생은 파탄, 미국엔 파격, 윤석열을 몰아내자! 7.1 친미 4대 매국노 윤석열을 몰아내자! 네, 그러면 뒤로 도시고요. 이제 행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